안젤라 모라이스, 콜베 아르테 CEO입니다. 콜베 아르테는 성미술 제작 및 판매에 중점을 둔 회사입니다. 이 사업을 이끄는 사람은 안젤라 모라이스로 그녀는 기업가 정신, 큐레이션, 미학, 신앙을 결합하여 성전, 본당, 공동체 그리고 개인 신자들에게 종교 예술품을 제공합니다. 성미술 회사를 이끄는 것은 균형과 전통, 그리고 규범과 도상학적 기준을 존중하는 것, 또한 전례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해석과 재해석이며 동시에 충실성을 지키려는 헌신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신앙에 대한 헌신도 있습니다. 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 및 대량 생산 제품과 경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엑스포 카톨리카에서 앙젤라 모라이스와의 인터뷰는 성미술 시장을 이해하고 싶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시작하나요? 종교 예술품 장인이나 예술가는 어떻게 훈련받나요? 인기 있는 재료와 기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 기업이 산업화 속에서 어떻게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앙젤라와 대화할 예정입니다. 앙젤라 계신가요? 곧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명찰을 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스튜디오 인피니트 저니 스튜디오에 앉을 예정입니다. 여기 제 왼쪽에 앉아주세요. 앙젤라 환영합니다. 잘 지내시죠? 환영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자,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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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 지내요, 안젤라. 마이크가 조금 내려가네요. 그렇지 않죠? 원하면 조금 아래로 기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키가 작아서 그래요. 하지만 의자는 정말 좋아요. 편안하세요, 안젤라?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콜비아트에 대해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부르기 위해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도전인 것 같아요. 당신의 헌신이죠. 당신은 신앙에 헌신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예술적 표현을 하는 회사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 퍼즐을 해결하겠다는 도전을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셨나요? 항상 우리를 해결책을 찾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건 아픔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술이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음악, 영화, 연극 등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지요. 그래서 예술은 아픔을 기쁨이나 성취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콜비 알테의 사명은 바로 브라질에서, 그리고 저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믿어요. 가톨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톨릭이라고 말할 때는 성인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성모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 안에서 실제 이야기들, 우리에게 증언이 되는 실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브라질 사회는 매우 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 즉 영화계에서는 가톨릭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에서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업 영화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10만, 20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가 없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배급하는 여정에 있죠. 아직도 대부분은 외국 작품이지만 이제 브라질에서도 몇몇 작품, 몇몇 제작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필요였고 이제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래요. 그 아픔 때문에 시작된 필요가 이제는 사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르나다 인피니타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저는 브라질에 대해 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이 상처받아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쵸?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요. 그리고 저는 극복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를 볼 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좋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 앙젤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작한 작품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감동적이었거나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콜베 아르테는 오늘날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의 초기 사명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가장 도전적이었던 작품은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요. 두아스 코로아스이라고 불리는 작품인데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영감을 받은 분이죠. 모든 것이 그때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그때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브라질에서는 영화계가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큰 도전을 겪었고 지금은 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호사리우의 힘을 알게 됐어요. 그 영화는 아직도 일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고 믿어요. 다른 프로젝트와 앞으로 계획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각용자 기도 샤펠을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꽤 큰 규모의 제작이에요. 이 영화는 카미사 리스트라다에서 제작하고 저희가 단타와 함께 2027년에 배급할 예정이에요. 하이미 몬자르딤이 이 영화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로는 성심에 관한 영화와 신부님에 관한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는 카상노바와 카리스마틱 갱신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성심에 관한 그 작품은 어떤 건가요? 그건 프랑스 작품인가요? 그 영화는 개봉됐어요? 이미 제작된 작품이잖아요. 그건 프랑스에서 제작된 작품이고 작년에 프랑스에서 개봉됐어요. 50만 명 이 극장에 갔어요. 감독님들이 곧 브라질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8월에 이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저도 그게 정말 기대돼요. 안젤라, 우리가 말하는 건 당신의 관객, 즉 콜비의 관객은 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관객층이라는 점이에요. 적어도 원래는 우리가 아픔, 필요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장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결국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이 커뮤니티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해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3년째 엑스포시니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곳 상파울루주에서 극장 운영사와 배급자 사이에 열리는 가장 큰 박람회예요. 어쩌면 브라질 전체에서 가장 클 수도 있죠. 이 박람회는 네트워킹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3년째 그곳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예를 들어 엑스포시네 이사진이 저희에게 종교 영화에 관한 패널을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시장과 또 다른 환경에서 이미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상업영화와 작가주의 영화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이 두 쪽과 대화하는 건 어떤가요? 마치 물과 와인의 차이처럼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업영화 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거만해,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작가주의 쪽 사람들은 상업영화를 보면서 아니 저건 영화가 아니야, 저건 예술이 아니야, 영화이긴 한데 예술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제시하는 건 어느 쪽도 아니고 필요와 고통에서 출발한 경험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집단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며 완전히 다른 현실을 제시할 수 있나요? 우리는 바로 2021년에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때는 팬데믹 때문에 영화관이 아직 문을 닫고 있었고 1년 넘게 닫혀 있어서 영화관 업계가 거의 무너진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 대형 영화관 체인에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저희에게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에서 제작된 코라상 아르덴치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혹시 상영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들이 제안했어요. 만약 콜베가 교회와 관계가 있고 몇몇 상영일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상영할 공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영화관 체인이 상영을 허락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처음 6개월 동안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밤 경쟁력 있는 최고의 시간대에 우리 영화를 상영한다면 디즈니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갔어요. 월요일과 화요일로요. 그래서 어떤 밤에는 같은 체인이 월요일에 20개 극장에서 1만 2천 명의 관객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잠깐, 이게 뭐죠? 그러자 시장이 우리를 주목하게 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되는 거네? 그래서 시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영업자는 수익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된 목표는 복음화이고 무엇보다도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가 극장에 가게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별점이 있어요. 우리는 극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극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영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영화였다면 팔리지 않았을 티켓이 팔리는 거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의가 시작됩니다. 한 번은 안젤라 씨, 당신이 팬데믹 시기를 분기점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팬데믹은 둔기점이었습니다. 활동 분야와 신앙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영화관에 덜 가게 되는 흐름이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팬데믹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왜일까요? 왜냐하면 스트리밍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그죠? 다른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극장 상영도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로의 제공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죠?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2017년에 폴란드에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폴란드에도 제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스페인,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요. 정말로 가톨릭 신자들이 만든 가톨릭 제작물들이나 심지어는 세속적인 제작사들이 종교적인 주제에 투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왜 우리도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도 할 수 없을까? 이건 팬데믹 이전이었어요. 왜 포르투갈어로는 안 될까? 왜 여기서는 이런 콘텐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영화관에서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제작자와 극장 사이를 이어주는, 즉 배급사가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2019년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해는 브라질 영화계에서 최고의 해였죠. 하필이면 그 해였죠. 그죠? 맞아요. 그 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죠. 아니야. 그럼 우리만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자. 하지만 이미 루미네가 있었어요. 루미네는 이미 두아스코로아스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였죠. 그래도 우리는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1년 반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2명이 더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잘 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은 스트리밍 공개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변화하는 상업 영화 시장 속에서요. 2023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4편의 영화를 개봉했어요. 그 4편 중에서 Das 4, 3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시장의 평균 티켓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캠퍼스 두 조르당 겨울축제 행사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콜베 아르테가 누구야?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뭔가 대안을 만들고 있다던데. 맞아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던 복음주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봐요, 축하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한 번도 용기 내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상영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흔드는 거죠. 그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장 큰 상영 업체들과 이런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와 인식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조와의 이런 파트너십, 종교인들과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본당을 영화관으로 이끄는 거죠. 나중에 스트리밍도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영화관에서 신앙의 경험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말을 아끼고 싶고 앙겔라 씨가 관계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줬으면 해요. 우리가
특정 연령대나 특정 사회 경제적 계층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죠. 당연히 처음에는 대도시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점점 더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어떻게 파악했고 지금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네, 현재도 대다수는 여성이에요. 연령대는 30대 이상이 많아요. 하지만 콘텐츠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나 칼라 커티스의 콘텐츠가 있으면 성인들이 많이 봐요. 하지만 대다수는 젊은 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성 요셉에 관한 영화가 있다면 대다수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30대 이상 여성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관객을 보유한 곳은 이렇게 말하자면 북동부예요. 북동부가 정말 강해요. 남부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 사회 경제적 계층 부분은 이렇게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브라질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상류층에 속하는 몇몇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영회를 열고 그 영화가 본당이나 지역사회 근처에 그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바로 우리가 지원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에는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제작자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더 많이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돼서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브라질에 가톨릭 콘텐츠 산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멋진 일이네요.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안젤라 씨 콜베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우리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안젤라 씨의 작업이나 콜베의 작업을 찾아볼 수 있는지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 모든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싶거나 들어오고 싶거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네요. 그렇죠? 별도의 교육 과정이 있나요? 어떤 건가요? 네, 콜비 아트는 colbyart.com.br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저희 인스타그램도 같은 이름이에요. 저희는 항상 저희 SNS를 아주 자주 업데이트해서 관객, 대중과 소통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콜비아트나 이 업계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거고요. 그건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죠? 예를 들어 오늘 저희가 여기 엑스포 카톨리카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 저희 두 번째 영화 포럼에서는 5명의 특별 게스트가 오실 건데 그분들은 모두 성우분들이에요. 최고 수준의 성우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배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연출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시나리오를 쓰거나 줄거리를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말했듯이 가톨릭 쪽에는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서가 없잖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구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배우나 배우 지망생, 시나리오 작가 등 이 길을 가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콜비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분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브라질에서 가톨릭 종교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여러 제작사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정말 좋아요. 암젤라 모라이스 콜베 아르테의 CEO께서 저희 라이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직접 인사드릴게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여기 테이블 위에 나와버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후원사에서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으시고 행운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